예, 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예, 이 설명은 사실 내용이 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그간 줄기차게 디커플링을 강하게 고집해오다가 이게 언뜻 보면 느닷없이 태도를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태도를 바꾼 데는 사실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트럼프 정부 이래로 미국은 자국의 지상주의를 외치면서 여러 가지 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미국의 자업자득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동안 미국은 세계 경찰을 자임하면서 중동 산유국들이나 여러 가지 세계 문제에 개입하면서 큰 형님 노릇을 해왔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자국 지상주의로 태도를 바꾸면서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거 미국이 중동에서 석유를 많이 수입할 적에는 중동 걸프만 지역의 안보를 책임지면서 그쪽에 많은 군대를 주둔시키고 항공모함 2척을 항시 석유 수송로에 배치를 했었는데 미국이 세일가스를 캐기 시작하면서 석유 수출국으로 변하면서 중동에 대한 태도가 이제 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중동 지역에서 군대를 축소하고 특히 항공모함들은 이제 남중국해 쪽으로 이동해서 중국과의 패권 싸움에 지금 쓰느라고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좀 소홀해지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트럼프 때 기후협약에서 일방적인 탈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란과 맺은 핵협정도 당시 같이 참여했던 유럽 동맹국들한테 사전에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이걸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립니다. 게다가 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을 지지하고 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써 이슬람 국가들의 이제 원성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에서 전격적인 철수도 단행을 하고 심지어는 맹방인 사우디에 있는 주둔군도 척수를 하고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도 철수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마약 문제가 불거지자 미군을 투입해서 마피아와 게릴라들을 소탕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미국 의회가 꺼내물어서 멕시코를 굉장히 이제 불쾌하게 만든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내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약해진다. 특히 중국, 오펙 플러스, 브릭스 등의 포위 전략으로 인해서 미국이 이들 나라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미국의 등을 돌린다거나 반미 감정을 갖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미국의 기조가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우디 등이 좀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도 옛날과 달리 지금은 달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과 다시 물밑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최근에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 자금이 해제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방 측과 이 브릭스 측의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인도 같은 경우도 미국이 최고 예우국에서 대우를 해주면서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으로 미국이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유럽의 반발입니다. 즉 유럽은 미국의 가장 충성스러운 맹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독단적인 플레이가 계속되고 반도체 지원법이나 인플레 감축법 같은 미국 지상주의 법들이 계속 나옴으로써 유럽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유럽의 탄소 중립 산업법을 꺼집어내서 이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미국과 다른 접근 방식으로 중국과 교역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처음 디리스킹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즉 유럽이 탄소 중립 산업법을 꺼낸 데는 과거 트럼프 정부 때 일방적으로 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것에 대한 응징의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EU 집회위원장이 대중국 문제를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 즉 위험 완화를 강조하면서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이제 끄집어냈던 그 EU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독일의 슐츠 총리가 기업인 12명을 대동하고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 언론들은 가지 말랬는데 기어이 방중을 했구나. 독일도 경제가 급하니까 저렇게 서두르나 보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본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올해 들어서는 프랑스가 그보다 더 많은 규모의 50명의 기업인을 이끌고 이제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양국의 전방위 경제 협력하기로 이제 체결을 하고 중국이 단내로 프랑스 에어버스를 160대 구매해 주는 이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이 에어버스 조립 공장을 중국 텐진에 더 크게 짓는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이런 양국 간 경제 협력 계획이 나오면서 특히 마크롱이 프랑스로 돌아와서 한 얘기가 이제 걸작인데, 즉 한마디로 우리가 미국의 종속국이냐라는 거를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유럽이 최근에 직면한 큰 위험은 우리와 무관한 위기에 말려들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미국과 중국 두 초강대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 우리는 전략적 자율성을 구축할 시간이나 재원을 갖추지 못한 채 잘못하면 미국에 종속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대만 갈등에서 미국을 추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은 그 스스로의 전략적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크롱하고 EU의 집행위원장이 같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반발이 쏟아져 나오자 사실 미국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문제는 미국 내부에서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니 델런 미 재무부 장관이 지난 4월 20일 중국과 디커플링은 미국의 재난이 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직설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한 5월 달에는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잭슨 항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잃게 하고 중국과 단절되는 건 중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만 키울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공급망 분리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은 또 엔비디아에 대규모 주문을 하는 이러한 일도 발생해서 현실적으로 이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이제 반발하고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현황을 보면 지금 보이는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2018년도에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서 고율의 관세를 올림으로써 일시적으로 중국의 수입이 줄어드는 듯 하다가 양국 교역은 그 이후 과거보다도 더 큰 규모로 발전해서 지난해에는 거의 6,900억 달러 정도로 무역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간 중에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해서 과거 수입 비중이 21.6%였던 게 지금은 16.5%로 큰 폭으로 비중을 줄였음에도 이렇게 무역 규모는 더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으로서도 더 이상의 디커플링 주도는 그렇게 현실적인 효과도 없고 디커플링을 강조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미국이 갖게 되는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통상 관계에는 이게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는 이거를 정상화해야 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5월 달에 미국 대기업 총수들의 중국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방중을 해서 미국과 중국 경제는 샴쌍둥이라고 디커플링을 반대한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고, JP모건의 제미 다이언 최고 경영자도 태평양 양쪽에서 서로 고함만 질러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서로 진정한 관여와 교류를 희망한다라고 데리스킨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빌 게이츠가 이제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빌 게이츠를 만나면서 그 자리에서 빌 게이츠는 중국에 5천만 달러를 기부하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시진핑 주석은 빌 게이츠한테 중국의 AI 투자를 대규모로 해달라는 이러한 협조 분위기 속에 어떤 협의들을 한 사실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날이 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협정을 맺기 바로 전날인데 미국 상공회의소와 200대 기업의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재계 단체들이 중국 배제 공급망에 반대한다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미국 상공회의소 회원들 대부분이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커플링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표명한 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은 중국 정부가 제재를 하겠다고 나섰음에도 중국 시안에 8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대중국과의 관계를 더 긴밀히 이어나갈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